경상남도 거제 앞바다. 한국해양연구소는 바다 오염에 대한 조사 도중 해양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발견했다. 대수리라고 불리는 고둥에서 수컷과 암컷의 성비가 8대 2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해양연구소는 이곳을 포함해 진해만 일대 20곳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취재팀과 함께 30마리의 대수리를 채집해서 성비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수컷이 28마리, 암컷은 단 2마리에 불과했다. 그리고 2마리의 암컷에서도 수컷의 성기가 나타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수컷의 성기가 나타나지 않은 암컷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암컷에서 인퍼섹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인퍼섹 현상이란 수컷에서만 나타나는 성기가 암컷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암컷에서 그런 성기가 나타나게 되면 암컷이 불임이 됩니다. 불임이란 즉 생식 능력을 상실한 암컷을 말하게 되는데, 초기 단계는 불임이 돼서 생식 능력을 상실하지만 그것이 점점 진행되다 보면 난관이 막히게 되고 암컷만 선택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수리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면서 선택적으로 암컷 숫자가 더 줄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진해만 20개 지역뿐만 아니라 조사를 실시한 60개 지역 가운데 흰색으로 표시된 2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나타났다. 대수리 암컷의 수컷화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 원인은 선박 방어 핀트로 쓰이는 TBT라는 화학 물질의 영향으로 밝혀졌다. 인류를 포함한 모든 종의 생존에 걸린 환경 호르몬, 즉 외부 환경에서 유입된 내분비 교란 물질의 문제는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KBS 이류 스페셜은 일본 NHK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긴급 입수했다. 지난 여름 일본 나가사키 대학의 연구팀은 물고기에 대한 연구로 갑자기 바빠졌다. 계속되는 환경오염으로 일본의 바다에도 무시하지 못할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본 군위에 서식하는 도미 100만 마리를 대상으로 이들의 번식 과정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연구 결과 도미 암컷의 수가 수컷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약 20명의 연구원들이 도미를 해부해보았다. 도미들은 외양으로 봐서는 정상이었지만 신체 내부는 비정상이었다. 정소와 난소를 절개해서 이들의 생식 능력을 알아봤다. 현미경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정자를 형성하는 부분이다. 세포를 증식시킨 결과 결국 정자가 형성됐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정자뿐 아니라 난자도 같이 형성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자만 형성돼야 하는 곳에 난자가 같이 형성된 것이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답은 얻지 못하고 있다. 수컷의 몸에서 정자와 함께 난자가 생성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도미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종류의 동물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동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번식 과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일본의 한 작은 어촌에서도 어패류의 생태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곳은 일본에서 상하고등의 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상하고등은 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는 폐류 중 하나다. 토끼 토미타 씨는 이곳에서 50년 넘게 상하고등을 채취해왔다. 보통 바구니 모양의 어망으로 상하고등을 잡는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어망을 아무리 던져봐도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 하루 종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今までこんなことなかったですわ。で幾分かその月によって取れる時もあったですけどね、もう全然取れなんてこれ今はない。でそれだけ取れんようになったら不思議なんですよ。何が原因か分かりませんが、漁師なんかじゃ。 나가사키현은 상하고등 수확의 대부분을 양식에 의존하고 있다. 현립수산업연구소에서는 수년간 상하고등의 난자를 수집해서 수정한 다음 바다로 내보내고 있다. ここの池がバイの種苗生産の飼育水槽でございました。 양식업이 한창 번성할 때는 20톤 용량의 수조 10개에 500만 마리의 상하고등 유생을 양식했다고 한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암컷 고등의 난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 이후로 상하고등의 수도 줄어들었다. 결국 작년에 상하고등 양식은 중단됐다. 암컷의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긴 걸까? 요즘 들어서 연구소 직원들은 조금씩 해답을 풀어가고 있다. 상하고등의 껍데기는 길이가 약 7.8cm 정도다. 이것은 수컷으로 촉수 뒤편에 작은 돌기가 돋아 있는 것이 보인다. 수컷을 상징하는 음경에 해당한다. 암컷은 몸체 아래로 입모양의 작은 구멍이 나 있다. 이것은 알이 나오는 각구로 암컷의 전형적인 기관이다. 이곳 수조에는 단순히 암컷 또는 수컷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개체가 살고 있다. 이 상하고등은 몸체 아래쪽에 각구를 갖고 있다. 분명 암컷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촉수 뒤에 음경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암컷이 분명하면서도 수컷의 특성을 갖고 있는 셈이다. 수컷의 특성을 갖고 있는 암컷이 또 있다. 각구와 함께 음경을 갖추고 있다. 상하고둥의 이런 양성적인 특징은 15년 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해왔다. (60개의) 상하고둥을 수집해서 고둥의 성을 알아보기로 했다. 수컷 30마리, 수컷의 성기를 지닌 암컷이 27마리. 진정한 의미의 암컷은 겨우 3마리에 불과했다. 결국 암컷의 90%가 수컷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 수치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정상적인 상하고둥 암컷이 알을 낳는 모습이다. 알은 투명한 막에 쌓여서 밖으로 배출된다. 막 하나당 보통 40여 개의 알이 들어있다. 이 투명막은 상하고둥 각구에서 만들어져서 나온 후 층층이 쌓이거나 바위 모양으로 모여있게 된다. 정상적인 암컷은 한 번에 10,000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 그러나 이 수컷의 성기를 지닌 암컷은 어떨까? 알을 낳을 수는 있지만 그 양은 정상적인 암컷의 10% 분량에 불과하다. 최근 급격한 상하고둥의 감소는 이들이 공해로 인해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암컷들의 갑작스런 수컷화로 번식력이 예전보다 훨씬 감소했기 때문이다. 번식력의 감소는 상하고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토시히로 호리구치 박사는 또 다른 고둥류의 번식 능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에 근무하는 호리구치 박사는 가나가와 현의 미우라 반도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다. 그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대수리로 불리는 고둥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대수리는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 전역에서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일본 전체의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데 적격이다. 이 지역에서 박사는 50마리의 대수리를 채집했다. 놀랍게도 50마리 모두가 음경을 지니고 있었다. 암컷들도 모두 다 음경을 지니고 있었다. 호리구치 박사는 이미 일본 열도의 97개 지역의 연구를 마친 상태다. 적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암컷의 양성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정상적인 암컷은 97개 지역 중 3개 지역에서만 발견됐다. 암컷의 양성화는 이미 일본 전역의 일반적인 현상이다.一言で言うとですね、遅すぎたと感じました。これは要するに気づくのが遅すぎたという意味なんですが、どういうことかと言いますと、その事態はもうすでに相当進行してしまっていた、相当ひどい状況に立ち至っていた、それまで気がつかなかったという意味において遅すぎたというふうに感じました。でよもやここまでですね、
その影響が深刻化しているとは全く予想しておりませんでしたので、そうしたその現実を目の前に突きつけられてですね、愕然としたというところでしょうか。 고등들의 성별이 균형을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 소포 하나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에 있는 호리구치 박사에게 도착했다. 나가사키 혈립수산업연구소에서 양식에 문제가 된 상하고등을 박사에게 보내온 것이다. 그는 상하고등의 난소를 해부해서 상하고등과 대수리에서 볼 수 있는 암컷의 양성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박사는 적출해낸 난소가 화학물질에 오염됐는지 알아봤다. 정밀기계를 이용해서 비정상적인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가를 관찰했다.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난소에서 유기주석 화합물이 다량 발견된 것이다. 이 화합물은 대수리에서도 발견됐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까? 유기주석 화합물은 선박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쓰인다. 페리는 선박의 속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개들이 배 밑바닥에 들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인다. 바다에 상당량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바닷물에 흘러들어간 양은 약 10억 분의 1%로 이 수치는 폐류 치사량 1000분의 1%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양에 불과하다. 호리구치 박사는 고등의 성 변화가 이것 때문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유기주석 화합물에 오염되지 않은 바닷물에 조개를 넣었다. 그리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양보다 더 적은 100억 분의 1% 농도로 유기주석 화합물을 주입했다. 이것은 아주 적은 양으로 50평방미터의 풀장에 한 방울의 유기주석 화합물을 섞는 정도의 양이다. 실험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난 뒤 대수리를 꺼냈다. 암컷의 성에 변화가 생겼다. 촉수 뒤에 돌기가 돋아난 것이다. 실험 대상의 고등 중 90%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실제 바닷물은 실험 용액보다 농도가 짙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 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その作用のメカニズムとしてはですね、貝の体内のその性ホルモンを何らかの形で有機鈴がか乱してしまう、そういうことが原因ではないかと現在考えられています。こうしたその巻き貝のメスがオス化するという現象はですね、非常に低濃度の有機鈴で引き起こされるということがこれ大きな特徴でございまして、でこれまでその、大量に死ぬとかですね、あるいは発がんを起こす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その影響のレベルよりもうんと低い濃度で起きてしまう
ここもやはり注目すべき点であろうと思います。そしてまたその影響の本質がですね、その子孫を残せなくなるというような影響ですから、巻貝にとってはですね、種の存続に関わる極めて深刻な問題であ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ると思います。 환경오염으로 인해 독성 화합물이 생물의 체내로 흡수되고 이로 인해 성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독성 화합물이 생물의 생명에 당장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흡수되어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해서 성호르몬 체계의 불균형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내분비 교란을 일으키는 화학물은 유기주석 화합물 외에도 여러 종류가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환경 호르몬들의 폐해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이 확인되고 있다. 환경 호르몬은 어떻게 활동하는 것일까? 우선 정상적인 내분비 호르몬의 현상을 알아보자. 몸에 특정한 호르몬이 필요하게 되면 뇌가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분비된 호르몬은 세포 내의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다른 물질과 결합을 일으킨다.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은 기관에 영향을 주게 된다. 환경 호르몬이 작용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환경 호르몬이 세포 내로 들어오고 정상 호르몬처럼 다른 물질과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 몸 전체를 파괴하지 않고 특정 기관에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결국 특정 기관의 기능이 먼저 비정상이 되고 나중에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아주 작은 양의 독성 물질만으로도 내분비 전체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개체의 번식과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 생물 번식의 적신호가 발견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도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로 인해 번식에 어려움을 겪는 동물이 있다. 악어는 플로리다 반도에서 매우 흔한 동물이다. 요즘 들어 악어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특히 어린 악어의 분포는 7년 동안 90%나 줄어들었다. 악어의 숫자가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루이스 줄레트 박사팀은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야간 탐사에 나섰다. 박사는 파충류의 성불균형에 대해 수년 동안 연구했다. 이곳의 악어는 대부분 야행성으로 헤엄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일일이 보트로 쫓아가서 잡아야만 한다. 어린 수컷 악어는 대략 길이가 1m 정도 된다. 줄레트 박사는 수컷 악어의 음경 크기를 연구하고 있다. It's a male with a very short fella. This one's a small one too. It's really weird. 5.65. 음경의 크기는 악어의 번식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래서 생포에 올린 악어들의 음경 크기를 재는 것이다. 4.3? Yes, 4.35. Okay.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is guy, but it's not. 잡힌 악어의 음경 대부분이 작았다. 아래의 음경은 정상 크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줄레트 박사는 플로리다에 서식하는 3,000마리가 넘는 악어를 조사했는데 그중 85%의 수컷의 음경이 정상보다 매우 작았다. 악어들은 이미 번식의 위기를 맞고 있다. 연구팀은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을 분리해냈다. 놀랍게도 DDT가 악어의 피에서 발견됐다. DDT는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살충제다. 귤레트 박사는 인근 농장에서 살포된 DDT가 호수로 흘러가서 악어의 체내로 들어가 번식 능력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소량이기 때문에 악어의 생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들의 생식 능력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수컷 악어의 음경 크기가 작아졌다는 것이다. What we haven't appreciated until recently is that they can also mimic hormones. They can actually mimic the chemicals that we use in our body to signal growth, reproduction, health, the immune system. So they're mimicking these signals. They also can alter the normal production of those chemical messengers.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줄레트 박사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 즉 호르몬 불균형이 다음 세대에 전이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연구팀이 호수 근처의 숲을 속에서 악어의 알을 찾아내고 있다. 이들은 이 알을 연구소로 가져가 DDT가 없는 환경에서 부화하기로 했다. Warmest part of the day to look forward to. 연구소 옥상에 있는 악어 부화실. 이곳에서는 30마리의 어린 악어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가장 심하게 오염된 호수 근처에서 채집해온 알에서 나온 악어들이다. 환경 호르몬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들의 음경은 어떠할까? 오른쪽 악어의 음경은 정상 크기인 반면에 왼쪽 악어는 아주 작은 크기의 음경을 갖고 있다. 부화실의 악어 중 무려 85%의 음경이 비정상적으로 작았다. 연구팀은 음경이 작은 악어는 이미 알 속에 있을 때부터 내분비 체계에 이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알을 분석했다. 막 부화하려는 알을 깨어서 흰자위를 걷어내 조사한 결과 DDT 같은 물질의 농도가 정상적인 알의 흰자위보다 더 높았다. 뿐만 아니라 호르몬 분비 체계의 이상으로 성체가 되어서도 건강상의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악어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Where is this embryo getting its contaminant? It's getting it from mom. In, for example, animals that lay eggs, birds, alligators, crocodiles, mom stores these chemicals in her fat from her lifetime exposure. So from when she was
a neonate all the way through to the point where she reproduces. She stores these contaminants in her body. Then when she gets ready to reproduce, she uses that fat, the chemicals go in the egg, and then the developing embryo is exposed. I do not think that there's a place in the world for chemicals that alter the development of children. 내분비를 방해하는 화합물인 환경 호르몬은 대부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합성해내고 쓰다 남은 것은 산이나 강, 바다에 버리기 때문이다. 이 독극물의 정화를 위해 스웨이드 처리 공장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이런 처리 공법이 오히려 동물 생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1980년대에) 잉어 번식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수컷 잉어의 세포 조직을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아주 큰 난자가 발견됐다. 수컷 잉어가 암컷화한 것이다. 영국 국립환경청은 당장 조사를 시작했다. 원인은 양털 방적 공장에 있었다. 방적 공장에서는 양모 세척용으로 노닐페놀 폴리에톡실레이트, 즉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물질이 물과 함께 외부로 배출된 것이다. 이 물질만으로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밖으로 배출된 노닐페놀 폴리에톡실레이트가 스웨이드 처리 공장에서 노닐페놀이란 물질로 약화되고 이 노닐페놀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반응을 일으켜 잉어의 암컷화가 가속화된 것이다. 결과에 놀란 정부는 방적 공장에 노닐페놀 폴리에톡실레이트가 함유된 세제를 더 이상 쓰지 말도록 권고했다. 그 사건 후 2년 동안 환경청은 잉어의 번식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했고 오늘날에 이르러 강물은 예전의 20분의 1 정도로 노닐페놀의 양이 크게 줄었다. 그리고 수컷의 암컷화 경향도 안정 추세에 있다. We are, through other mechanisms in the regulatory framework, is seeing how we can actually stop these chemicals getting on to be used and then getting into the environment. This is through a different way than what we normally operate, but we feel that you've got to start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process of a chemical coming onto the market rather than just wait until it arrives in the environment and then clean up. It's better to prevent than to work after the fact.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96년 7월부터 도쿄의 타마강에서 내분비 불균형에 관한 연구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벌어지고 있다. 조사는 도쿄대학교, 요코하마대학교, 홋카이도대학교, 도쿄농림대학교 등 4개 대학이 공동으로 착수했다. 연구 대상은 잉어였다. 외양상으로 보기에 잉어는 정상이었다. 해부를 실시한 결과 많은 잉어가 난소를 가지고 있었다.
모두 74마리를 해부해본 결과 그중 70%가 암컷이었다. 이번엔 수컷의 정소의 단면을 잘라봤다. 정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精子が出てこないですよね。精子の形成が悪いとあまりこの部分からこう出てこないと。 잉어의 번식력은 놀라우리 많이 퇴화돼 있었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도시 주변 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쿄 타마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연구원들은 강물을 길어 분석해보기로 했다. 영국에서처럼 논일 패널이 그 원인일까? 독성 오염물질은 물 1리터당 몇 그램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독극물만 분리해 내리면 수십 차례의 응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분리 결과 독극물의 수치가 그래프로 나타났다. 논일 패널도 발견됐다.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오염물질이 발견됐다. 타마강의 오염물질은 한두 가지로 정리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타마강 잉어의 성불균형의 원인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다.多摩川は典型的な都市河川ですので、多摩川でこういうことが起こっていれば他の日本の都市河川、特に都市河川では、同じような状況が起こ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ますので、これから本格的な調査をしてですね、何が本当に起こっているのか、それの原因は何かということを追求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ね。 우리 인간은 참으로 많은 독성 화합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쓰고 남은 독성 물질을 강이나 바다에 맘껏 내다 버려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성호르몬의 불균형은 결국 암수의 불균형을 일으킬 것이고 결국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일이다. 환경 호르몬은 전 세계의 상당 지역에 침투해 있다. 이곳의 환경단체에서는 이미 우리 인간도 이 내분비 교란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덴마크 국립대학 병원이다. 닐스 스카케벡 교수는 인간의 생식 능력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50년 동안 남성의 정자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한 결과 요즘 들어 특히 정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 정자의 수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중 정상적인 샘플을 골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다. 지금 보이는 정자는 40대 남성의 것으로 꽤 많은 수의 정자가 활기차게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18세 남성의 것임에도 거의 움직임이 없다.
스카케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남성의 정자가 약 절반으로 줄었다. 그 이유는 남성의 정자가 환경 호르몬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What could cause it then? What are the agents? And we believe that hormone disruptors are very essential to examine, although it's just a hypothesis. And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work on that now, because if it is a fertile problem with a pregnant woman causing something for her son, then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do something now, because it will take 20 or 30 years before the problems caused today may even be noticed.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환경 호르몬으로 정자가 감소한 사례가 있다. 95년 산업안전공단 직업병 진단센터에서는 한 전자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23명의 노동자에게 생식기능장애라는 직업병 판정을 내렸다.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부품 세척용제로 사용된 솔벤트 5200이라는 화합물질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물질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정자 감소 내지는 무정자증이 나타났었고 그 물질을 오래 취급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무정자증이나 정자 감소증 증세가 심했다. 서울중앙병원 비뇨기과 안태영 박사팀은 직업병 판정을 받은 23명의 노동자 가운데 8명의 남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액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했다. 정액검사 결과 이들의 정자수는 그 숫자가 매우 적었다. 그리고 활동 역시 빈약했고 움직임도 느렸다. 특히 이들 중 정자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일시시당 2천만 마리 이상의 정자를 가져야 임신을 시킬 수 있지만 이들은 가임 능력을 상실했다. 온 환자가 8명이었는데요. 그중에 5명이 결혼한 분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이미 아기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는데 여기 병원에 와서 처음 검사했을 때 그 검사 소견으로 보면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전에는 아기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환자들이었는데 어떤 중간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유기용매가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 환경 요인에 의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그렇게 발전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그 정자를 만드는 공장에 해당되는 세정관이 되겠습니다. 이 세정관 왜 이렇게 정자가 줄었을까? 정자를 만드는 세정관. 정상인의 경우는 세정관 내에 정자 세포가 많다.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벤트 5200에 오염된 노동자들의 세정관은 파괴됐다. 솔벤트 5200이라는 한 화합 물질에서 나타난 사례지만 이제 우리도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또 다른 연구팀은 환경 호르몬이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에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보스턴에 있는 터프트 의과대학에서는 스페인의 그라나다 대학과 공동으로 우리가 하루에 어느 정도의 환경 호르몬을 섭취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연구에는 에스트로겐과 반응하기 쉬운 유방암 세포가 사용됐다. 유방암 세포는 에스트로겐을 만나면 급격한 속도로 분열을 시작한다. 유방암 세포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노출시켜버리는 것이다.
생각 외로 많은 음식물이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했다. 이 통조림은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다. 통조림 안에 즙을 채취해서 유방암 세포에 주입시킨 후 섭씨 37도로 주변 온도를 유지시켰다. 왼쪽은 실험 전의 세포이고 오른쪽은 통조림을 주입시킨 후 5일이 지난 유방암 세포다. 통조림 안에 있던 즙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이번에는 즙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분리해봤다. 눈에 띄는 수치가 나왔다. 비스페놀 A로 바로 이 물질이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한 것이다. 비스페놀 A는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물질로서 주로 플라스틱을 합성해낼 때 사용된다. 그렇다면 왜 이 물질이 통조림 즙에 함유되어 있는 것일까? 통조림 용기 안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라이닝이 있어서 그 안에 비스페놀 A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다. 이 물질이 열이나 기타 충격으로 인해 통조림 안의 즙과 결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만이 주요한 환경 호르몬인 것은 아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환경 호르몬은 치과 치료에 의해서도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 치아 봉합용으로 쓰이는 봉합제에도 비스페놀 A가 함유돼 있다. 봉합이 끝나면 이 봉합제는 항상 입안에 남아있게 된다. 치아 봉합 치료를 받은 환자의 18%를 조사해봤다. 결과는 응축 비스페놀 A가 모든 환자의 타액에서 발견됐다. 비스페놀 A가 인간의 생식 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지 아직 뚜렷하게 알 수는 없었다. 그리고 비스페놀 A뿐 아니라 환경 호르몬으로 의심되는 약물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터프트 의대 연구팀은 무려 30종류의 환경 호르몬을 찾아냈다. 그들에 의하면 이 외에도 50가지 이상 물질이 환경 호르몬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우리 인간의 생활을 편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많은 화합물이 이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We are surrounded by many chemicals that have hormone-like activity. And the main problem with this is that by looking at the plastics that we use in our life, we will not know which ones are free of estrogens and which ones contain hormones, because it's not told what is in there. And because they don't kill people or they are not extremely toxic, we think that they are safe. And then many years after that, we find that they produce deleterious effects. And so that is why I continue working on this, because I think that is potentially a serious problem. We do not know if it's affecting humans yet, but it may, and so therefore we have to know better. 그렇다면 하루가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독성 화합물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1999년까지) 내분비 교란 물질로 추정되는 모든 화합물을 수거해서 실험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there's just a sense of prudence. If there's a concern about these things potentially harming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you take some action to prevent that as a precaution until you find out different for sure through the science an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science in regulation. 미국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는 내분비 교란 물질의 남용과 오용을 감시하는 주요 기관이다. 내분비 교란 물질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을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소는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하고 있다. 화합물이 내분비 교란 물질로 활동하려면 얼마만큼의 분량이 필요한가를 알아보는 문제는 치사량이나 중독량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화합물이 여러 개가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 연구소의 지난 25년간의 모든 연구 실적이 보관된 곳이다. (450가지의) 화합물이 연구됐고 그중 대부분은 중독성이 강하거나 발암물질로 분류됐다. 환경 호르몬으로 분류된 물질은 아직은 5종류뿐이다. 그러나 아직 연구돼야 할 물질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다. 현존하는 8천여 개의 합성 화학물질뿐 아니라 1년에 1,000여 개 이상 개발되는 새로운 화합물도 동시에 연구돼야 한다. It will take more than my lifetime. There are about 80,000 chemicals in commerce today that are used in commerce. In addition, there are many, many thousands of natural chemicals that are produced by plants, by fungi, that may have toxic properties. We're the largest toxicology testing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yet using current testing methodologies, we can only examine 15 to 20 chemicals per year in all the various kinds of toxicity that I mentioned earlier. 인간은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수많은 화학물질을 거리낌 없이 만들어 왔다. 지구는 수억만 종류의 생물의 보금자리다. 그러나 지구상의 생물을 위협하는 환경 호르몬의 출현에 대한 보고는 서서히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 호르몬은 화학물질에 찌들어 있는 인간 세계에 대한 준엄한 경고인 것이다.